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든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글 하나가 게시됩니다.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찔하죠. 그런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틀 전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여자친구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현재 그녀는 병가 중이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는 내용.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용의자의 정체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바로 피해자가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게시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어요. 이게 허위로 올렸다기엔 내용이 꽤 상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다 가짜다 설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난 6월 2일 목포 MBC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만취한 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벌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죠. 여기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올라온 그 게시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매체에서 그 게시글의 캡처본까지 함께 보도하면서 모든 게 기정사실로 드러났죠. 흑산도. 여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섬입니다. 목포에서 2시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인구는 2021년 기준 1,7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해안을 따라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섬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예요. 흑산도라는 이름은 이곳의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데 그런 흑산도에서 주민들의 검은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흑산도로 이사 오게 된 여성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 섬에 적응을 하면서 2개월차 생활 중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A씨는 주말 토요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 목포로 가게 돼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섬을 나왔고 반나절 정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채비를 했죠. 이때 부모님은 어차피 주말이니까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지만 그녀에겐 다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A씨가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마지막 배편을 타고 흑산도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 2시간 반쯤 걸렸고요. 도착하니까 저녁 6시 반이 넘어서 이제 막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녀는 터미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에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려던 그녀가 문득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밥을 차리기엔 좀 피곤했고요. 그래서 식당으로 향했죠. 잠시 후 A씨는 인근 횟집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49살 박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평소에도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이 짧게 인사를 나눴고요. A씨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 중이던 A씨 곁으로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이곳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유치원 학부모였던 39살 김씨였죠. 친근하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 저희가 아주 좋은 인산주가 있는데 괜찮으면 합석하실래요? 그 김씨가 가리킨 테이블에는 횟집 주인인 박씨 그리고 또 다른 학부형 34살 이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잠깐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술자리를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거절하면 되죠. 근데 분위기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 A씨는 흑산도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고작 2개월 신규 교사예요. 이 작은 마을에서 괜히 뻣뻣한 도시 선생님이다 라고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죠.
또한 도시와 달리 이 흑산도 초등학교는요, 전교생이 얼마 없는 소규모였습니다. 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잠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원, 또 지역 인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학칙 제정, 학교 예산, 민원, 말 그대로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섬에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이 도시에 있는 운영회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날 술자리에 있던 박 씨가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도저히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죠. 잠시 후 그녀는 세 사람과 합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3명 학부모들의 연이은 권유로 그녀는 알코올 도수가 약 35도에서 43도가 되는 그 인삼주를 거의 10잔 이상 연거푸 마시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도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얼마 후 그녀는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만취 상태가 돼요.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선생님에게 이 세 학부모가 돌연 더러운 본능을 풀고자 했던 겁니다. 첫 시도는 횟집에서였어요. 밤 11시 16분과 11시 46분에 세 사람이 2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해요. 근데 마침 이때 주민 몇몇이 이 식당 밖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세 사람이 황급히 시도를 멈췄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장소를 옮기기로 합니다. 마침 이때 박 씨가 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던 초등학교 관사를 떠올려요. 보통 주말이면 거기에 사는 선생님들이 다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관사가 비어있기 일쑤였거든요. 또 거기엔 CCTV가 없고 한적한 곳이라 범행을 들킬 염려도 없겠죠. 그렇게 박 씨는 만취한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다른 공범이던 이 씨가 선생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네? 하면서 박 씨의 차량을 쫓아갑니다. 관사에 도착한 후 박 씨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술에 취한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소름 돋게도 밖에 있던 이 씨는 안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그 30분 동안 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박 씨가 나오니까 이 씨가 교대를 하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쯤 어렴풋이 A 씨의 정신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귓가에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빨리 나와.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바로 김 씨였습니다. 사실 앞서 횟집에서 박 씨와 이 씨,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김 씨는 박 씨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직 만취 상태인지 계속 물었죠. 박 씨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만취 상태니까 와서 좀 살펴줘야 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는 이미 관사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살펴줬는데 지금 이 씨는 안에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니까 살펴줬다? 이게 그들끼리 이제 성폭행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김 씨가 이걸 바로 캐치해서 곧장 관사로 향했고요. 이어서 피해자는 그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씨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또 한 번 성폭행을 하려고요. 이 파렴치한 범행이 무려 3시간 동안 자행됐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성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남기기까지 했죠. 새벽 2시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A 씨가 희미한 기억과 또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그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깨달아요. 수치심, 당연하죠. 그리고 두려움까지 엄습했는데요. 지금 이 외딴 관사의 이 새벽에 혼자 있는 그녀에게 저 악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씨가 급하게 관사 문을 걸어 잠궜고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요. 성폭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몸을 씻지 않았고요. 그대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가해자들이 또 관사로 돌아온 겁니다. 아직도 그 성욕을 풀지 못했는지 추악한 짓 하려고 또 온 거야. 그나마 관사문이 잠겼다라는 걸 확인했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A씨는 서둘러 112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자 첫 배를 타고 목포에 갔고요. 목포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한 피해자 몸에서 범인들 DNA 확인했고 이어 흑산도 관사로 가서 그들의 채모까지 확보합니다. 이게 성폭행을 입증할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었죠. 이렇게 공범인 박씨, 이씨, 김씨까지 모두의 DNA가 검출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정작 가해자들은 무슨 소리냐 라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술에 많이 취한 선생님을 챙겨주기 위해서 함께 관사에 들른 거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 DNA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도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아니 왜 내 정액이 거기 있어?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판단해야 할 이슈가 있어요. 이게 우발적인 범행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일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사건에서 범행의 사전 공모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전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우발적인 성폭행이었다면 일반 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요. 하지만 범인들 간의 공모,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특수 강간죄가 성립이 되면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요. 박 씨는 관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술 취한 피해자를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요. 이 씨는 핸드폰을 두고 갔으니까 난 그건 돌려주려고 간 거다 라고 말하고요. 김 씨는 피해자를 보살펴주기 위해서였대요. 다들 순수한 이유로 왔는데 마침 나체 상태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연락 주고받았죠? 그리고 망까지 봐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CCTV,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박 씨와 이 씨 함께 각각의 차에 타긴 했지만 관사로 이동한 사실 파악했어요. 또한 박 씨의 첫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각에 이 씨가 망 봤다라는 것도 확인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김 씨가 전화 걸어서 지금 상태, 관사 어디 있는지 파악했다는 거 다 파악했어요. 게다가 사실 누군가는 범행을 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적극 가담한 점, 이걸 아주 나쁘게 본 거죠. 거기에 더해 전화, 문자, 이게 다 공모 사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세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목포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증거 채취를 위해서 그럴 거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는지 박 씨의 횟집에서 다 같이 만나서 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경찰은 수사에 대비해서 미리 말을 맞춘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자, 재판이 시작되고 해당 관할이었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범죄를 계획적인 공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죄 적용했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씩이 마땅하다고 구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요. 일부 흑산도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이 범죄가 잔혹한 건 맞지만
가해자들이 보살펴야 할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좀 감경해 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는 겁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언론하고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가관이에요. 그렇게 젊은 여자 유혹에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냐? 공무원 처녀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피해자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아니,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이거 자체도 폭력이에요. 말도 안 되죠. 물론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것들이 인간이냐 난색을 표했지만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주민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측컨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었겠죠. 섬마을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주민들까지 그들을 감싸고 피해자 탓을 하는 이 열받는 상황, 이게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전 국민이 경악을 했고 강하게 비난을 퍼붓었어요. 이게 점점 여론이 격화되면서 아예 흑산도와 신안 지역의 이미지까지 훼손됩니다. 그래서 특산품 우리 절대 사지 않는다.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올라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죠.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A씨의 신상 정보가 퍼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당사자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른 교사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런 근거 없는 루머와 본질이 왜곡된 비난이 계속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A씨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겐 이 자체가 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자,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서 1심 재판 결과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에게는 징역 13년, 박 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아마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주범격인 박 씨, 그 횟집 주인이 제일 낮은 형량을 지금 받았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박 씨의 죄질이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2명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씨의 경우는 그 성폭행 과정을 촬영했죠? 그거 아주 악질입니다. 과중처벌 받았어요.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아예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9년 전에 발생한 미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그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와, 그 사건 제가 잠시 짚어보면요. 9년 전이던 2007년 1월 21일 대전 갈마동에 살던 20대 여성의 집에 범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경찰이 범인 DNA 확보를 했고요. 동종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DNA가 일치된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202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에 이 흑산도 성폭행 사건으로 김씨 DNA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9년 전 갈마동 성폭행 사건의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 갈마동 사건 당시에 김 씨는 성폭행 전과가 없어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렇게 1심 재판으로 형량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항소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017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낮아져요. 앞서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김 씨는 징역 10년, 이 씨는 8년, 박 씨는 7년으로 대폭형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이것도 과하다 라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거든요. 6개월 후 우리가 원하던 대반전이 펼쳐졌죠. 대법원이 상고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앞서 1차, 2차 법원 판결을 깨고 다시 재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총 5번의 재판이 진행돼요.
파기환송 법원의 2심에서 세 사람의 공모를 부정한 그건 아니지. 잘못된 결정이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결국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2018년에 김 씨 징역 15년, 이 씨 징역 12년, 박 씨 징역 10년으로 최종 선고가 확정됩니다. 저 이렇게 안 됐을까봐 저도 마음 졸였어요. 그렇게 A 씨에게 악몽 같은 밤을 선사한 범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법의 심판이 내려졌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피해자의 침착한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도 최대한 현장과 또 신체를 보존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또 전문가들도 그녀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게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일 수도 있고 또 혹여나 불필요한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한 제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면을 부각하고 싶었고요. 또 범인들 편을 들어준 그 가족과 지인에게 얼마나 이 범인들이 인간 이하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범인들이 나중에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도 평생 동안 떳떳하지 못한 남편과 아버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